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강좌가 꽤 긴 여정이 될 텐데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 그대로예요. 프롬프트, 컨텍스트, 하네스, 루프, 그래프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그리고 몇 주 전까지 에이전트를 다루는 방식이 이 5단계를 거쳐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5단계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다뤄볼 거예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단어들 중에 한두 개 정도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것이고,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단어들을 전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이 용어들을 다 안다고 해서 실무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이전 것과 뭐가 다른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유행어가 나왔을 때 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5단계가 왜 이 순서로 등장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개발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실제로 한두 단계 끌어올려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거의 이론 위주긴 하지만 이번 세션을 포함해서 이제 매 세션마다 짧게라도 손으로 만들어 보시거나 작성해 보시거나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AI 툴에다가 프롬프트를 써보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노트북을 켜두시고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챙겨가실 거는 화면에 보이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레버리지의 이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예전에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이 앞서갔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잘 설계해두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2번째로 5단계의 지도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거예요. 이번 세션에서. 그래서 이 5단계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거나 뭐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겹겹이 쌓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만 보시고 이해하셔도 이번 세션 강의에 사실상 다 가져가시는 건 다름없고 이 전체 강좌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로는 자가진단 실습인데요. 이론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직접 체크해 볼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는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들고 다닐 거고요. 세션 6에서 다시 우리가 꺼내서 한 번 더 뭐가 달라졌는지 그쯤에 비교를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 거예요. 자, 질문 하나로 시작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에이전트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몇 년 전이라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 그쵸? 우리가 제미나이나 GPT나 많이 썼었죠. 클로드가 이렇게까지 우세해지기 전에는. 그러다가 클로드도 많이 쓰시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우리 AI 웹창 켜서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잘 다듬어서 넣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그걸 수정해서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죠. 이게 그 당시에는 진짜 실력이었고요. AI를 활용하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란 말이 나왔고 잘 시키고 해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게 결과물의 질을 크게 갈랐기 때문에 프롬프트 자체의 의미가 좀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앞서가는 사람은 이 AI가 일하는 시스템을 미리 설계해 두는 사람이에요. 이 AI 모델에게 뭘 보여줄지, 어떤 도구까지 쓰게 할지, 결과가 틀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되돌릴지 등등, 그리고 언제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할지, 누구한테 혹은 어떤 애한테, 어떤 모델이나 어떤 툴한테 검증을 맡길지 이런 것들을 AI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잘 짜둔 사람이 훨씬 좋은 결과를 훨씬 적은 반복적인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작 대화창 앞에서는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결과는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요. 202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쭉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왔어요.
모델과 딱 붙어있던 지점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온 거죠. 다음 화면에서 그 5번째 전환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5개의 상자가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절만 해도 뭐 서점에 가거나 유튜브만 봐도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밖에 없었고요. 그냥 AI 툴 켜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면 되는지, 그 프롬프트의 템플릿이 막 여기저기 공유됐고요. 꿀팁처럼, 노하우처럼. 그래서 모델 성능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물어보냐 이거보다 무엇을 보여주냐,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중요해져 가던 그 시기 바로 전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물어보는가가 제일 중요한, 왜냐면 유일한 변수가 어떻게 물어보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이 방금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음 단계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때 이제 이게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꽤 오랫동안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거의 AI 웹 채팅 켜서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짜냐밖에 없었던 시대였고, 이제 AI 툴들이 발전하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도 등장했습니다. AI 툴이 다양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AI 모델 성능이 좋아지면서 단순히 웹에서 질문 답변하는 챗봇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다양한 또 깊은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델 성능이 좋아진 덕분에 어떻게 물어보냐 보다 무엇을 보여주냐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2026년 2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픈 AI 내부 에이전트 인프라를 다룬 글이 계기가 됐고, 며칠 안에 이제 에이전트는 모델 더하기 하네스다라는 공식이 정리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모델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관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그 전까지는 계속 모델을 어떻게 쓰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모델 주변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여름, 초여름부터는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나 그 전부터 이미 사용하던 것들인데 어떤 용어가 이렇게 생겼고 좀 더 정형화를 시킨 거죠. 네, 루프 엔지니어링 나와서 이제 나는 프롬프트를 잘 짜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 자체도 이제 직접 안 준다. 네, 이 프롬프트가 반복되는 구조인 루프를 짠다라는 말이 여러 사람 입에서 두루두루 나오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트렌드가 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몇 주 전에는 그래프 엔지니어링 말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두 단계, 이 루프랑 그래프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점 기준으로 각각 2달, 2주 정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정해진, 이번 강좌에서는 이미 정리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특히 이 뒤에 루프나 그래프는 지금 막 이제 만들어져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더욱더 정형화된 뒤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합의,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를 함께 들여다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프 엔지니어링 쪽은 이후 뒤쪽 세션에서 한 번 더 다뤄볼 건데요.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퍼졌는지 그 과정 자체도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또 그걸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이번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화면에 동심원을 보시다시피 가장 안쪽부터 가장 바깥쪽까지 다양한 층이 있는데 5개 층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원이, 작은 원이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입력 문장 한 줄을 다듬는 층이 되겠어. 네. 프롬프트 자체를 다듬는 거, 한 문단. 그걸 이제 감싸는 게 컨텍스트가 되겠고요. 네. 컨텍스트는 모델이 보는 정보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프롬프트 하나가 아니라 모델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게 되는 모든 정보들, 문서나 이전 대화나 도구 설명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네스인데요. 하네스부터는 막 스킬, cloud.md처럼 뭐 지역적인, 로컬적인 어떤 프롬프트, 자동 프롬프트들이 항상 메모리라고 실제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AI 툴들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강제로 뭔가를 가드레일 쳐주는 것들, 그쵸, 훅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MCP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이 하네스는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바깥을 보시면 이제 루프가 있는데 이 하네스를 또 감싸는 이 하네스 자체를 반복해서 구동시켜주는 스케줄이 되겠고요. 네, 이 하네스 하나를 반복해서 돌리는 스케줄과 트리거의 하나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바깥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여러 개의 루프를, 여러 에이전트를 역할별로 나눠서 조직하는 가장 상위, 가장 포괄적인 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허술한 프롬프트가 루프를 내가 아무리 돌려도 그 루프 안에서 여전히 허술한 결과만 계속 반복해서 내는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바깥층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하고 치더라도 이 안쪽에 하네스나 그쵸,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은, 아니면 프롬프트가 너무 부실하면은 이 부실함이 그대로 내가 감싼 것들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 루프나 그래프 같은 이제 막 태동되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쓰시거나 배우셔도 제일 코어 프롬프트부터 이 뒤까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으면은, 잘 못 쓰셨으면은 이쪽 실력이 잘 있으셔야 이 뒤에도 탄탄하게 쌓아서 올리시고 또 결과물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본 개념 그림을 한 번 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 층위가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나왔는지, 언제,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냥 이런 5가지가 있구나 정도로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세션부터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지금 다 뭐 외우시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나중에 이제 후반 세션에서 또 이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까지 학습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쯤까지 제대로 쓰고 있다, 혹은 이쯤까지 이해는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어떤 마일스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밑으로 갈수록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요. 이 표의 순서가 그대로 감싸는 순서라는 거, 이렇게 2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인트로 세션이다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셨는지 직접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화면에 이 5문장 중에서 해당하시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꼭 하나만 고르실 필요는 없고요. 업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자주 했던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번 직접 프롬프트를 쳤다에 해당하시면 프롬프트 단계가 되겠고요. 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뭐가 더 낫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일상 업무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지금까지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온 레이어, 프로젝트 문서나 메모리 파일을 내가 준비해뒀다. 내가 뭐 파일을 첨부를 걸거나 뭐 스크린샷을 첨부 걸거나 그쵸, 등등 할 수 있으시면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또 하네스까지 겸하시려면 뭐 클로다 램디도 내가 쓴다, 스킬도 쓴다. 그러면 이 중간쯤 걸쳐 있는 거고, 그 뒤에 뭐 그쵸, 훅 같은 거 걸어 놓거나 MCP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에이전트의 이 가드레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명시할 수 있다. 그렇게 이미 사용하고 있으시면은 하네스 단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하네스를 가지고 또 어떤 특정 스케줄이나 트리거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 하네스를 가지고 여러 번 돌게 하셨고, 혹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은 루프 단계를 밟아가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결과를 검증하고 서로 전달하게 구성했다면 이미 그래프 단계까지 와보신 겁니다. 네,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줘도 좋겠지만요, 종이든 메모 앱이든 오늘 이 체크한 결과를 지금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한번 결과의 어딘가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실습의 진짜 목적은요, 이제 여러분의 실제 어떤 전체 기준선을 세우는 장치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출발점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진단이지 마치 뭐가 더 우월하고 어떤 등급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일상 업무는 프롬프트나 컨텍스트 단계만 해도 충분하고 그게 오히려 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그 이유는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여러분이 컨텍스트나 하네스까지 체크하는 방법은 하네스까지 쓰셨다 하면은 그런 게 파일로 다 남아 있는지, 그쵸. 루프 단계까지 이미 하신다면은 내가 자리를 비워도 컴퓨터만 켜놔도 알아서 도시는지, 그리고 그래프 단계까지 내가 왔다 하면은 검증하는 에이전트 혹은 그쵸 AI가 작업한 AI랑 서로 다른 컨텍스트 상에서 잘 판별을 하고 있는지 하나에서 다 아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같은 대화에서 스스로 검토한 거는 그래프랑은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 체크해도 되나? 라고 여쭤보시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다만 업무마다 층위가 다른 게 정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자주 하는 업무 기준으로 하나의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다른 건 좀 작은 동그라미로 치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 쓰시고 캡처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거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그 내용을 어디 저장이나 보관해 두셔서 내가 어떤 지표로서 내가 어떤 작업에서는 이 단계 써봐야지, 이렇게 어떤 레이어 써봐야지를 좀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크가 다 끝나셨으면은 동료 혹은 친구분이나 지인분과 번갈아 가면서 서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물론 혼자 공부하시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동료분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이미 개발자시거나 그러시면은 AI 툴을 가지고 사용할 때 난 이 정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 프롬프트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충 컨텍스트 단계쯤 하면서 멈추는 것보다 상대방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더 어떤 점을 개선할지 잘 보이거든요. 네. 혼자 만든 거를 다른 사람 눈으로 검증받는 게 결국에 이 그래프 엔지니어링에서 내 에이전트를 다른 에이전트가 검토해주고, A 에이전트를 B 에이전트가 검토하고, 그걸 또 C가 총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지난주에 AI 쓰시다가 제일 답답한 순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거나, 그쵸? 아니면 답답함을 가지고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얘기를 나눠도 좋겠고요. 단순히 프롬프트를 바꿨는지, 아니면은 무슨 클로드 MD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바꿔봤다, 아니면 어떤 MCP 써봤더니 잘 되더라, 아니면 AI 내가 클로드만 쓰다가 코덱스 바꿨더니 잘 되더라,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겠어요. 여러 2명 혹은 그 이상이 될수록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벌써 세션 1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첫 세션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단계는 순서대로 사라지고 순서대로 무슨 더 우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겹겹이 쌓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다음 레이어 혹은 다른 레이어들을 알고 있어 두는 게 이제 정말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게 있지가 되는 메타 인지 단계가 되거든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실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고 또 저런 게 있구나를 알아두는 게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딱 떠올리셔서 바로 업무나 여러분의 과업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금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요, 세션 2에서 이제 다룰 건데, 가장 오래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다뤄볼 거고, 이게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실무에서 정확히 뭘 바꿔놨는지를 다룰 거예요. 실습도 진행할 겁니다.